해시태그 BLUCORN 라이브러리 강연 주제 최적화 또는 최소화. 삶의 효율성과 의미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강연 정연미 작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간단하지만 심오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최적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소화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몇 시간을 일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효율성과 의미 사이의 균형, 그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최적화와 최소화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탐색해 보겠습니다. PART. 삶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오늘날 최적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삶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스템, 루틴, 도구를 설계할 때 우리는 최적화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 즉 시간, 에너지, 돈,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목표는 성취, 성장, 효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자동화하고 아침 루틴을 만들고 AI를 사용하여 업무 속도를 높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고성과자는 자신의 시스템을 잘 관리할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최적화하는 사람들은 시스템 구축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스마트하게 달립니다. PART. 이야기 해시태그를 최적화하는 사람. 민수라는 38세 스타트업 창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10분 동안 감사일기를 쓰고 그린 스무디를 마시고 사업서적 3페이지를 읽습니다. 이메일부터 식단 계획까지 모든 것을 자동화합니다. 생산성 도구, 음성 메모, AI 요약 기능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죠. 어느 날 제가 그에게 왜 이렇게 살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제 삶을 최적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저에게 연미씨 뭔가 이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효율적이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있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화를 제외한 모든 것을 최적화했습니다. PART 3. 성찰 최적화의 함정. 최적화는 강력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최적화하면 삶이 엑셀 스프레드시트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리스트 사이에서 숨쉬는 것을 잊고 결과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효율성이 의미를 대체하게 되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도구나 습관이 아니라 약간의 여유라는 것을요. PART 4. 삶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측면, 즉 최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소화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을 때까지 소음, 욕심, 산만함을 제거하는 기술이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가? 목표는 평온, 단순함, 집중입니다. 10개의 피상적인 추구가 아닌 하나의 깊이 있는 추구입니다. 일본 철학자 사토 다케시는 진정한 단순함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화는 압박감보다 평화를, 속도보다 깊이를, 측정 지표보다 의미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ART5. 이야기 해시태그의 미니멀리스트. 도쿄에서 만난 디자이너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나는 한때 20개의 프로젝트, 꽉 찬 소셜 캘린더, 주말 없는 삶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옷장을 열고 깨달았습니다. 검은색 티셔츠를 47개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웃었지만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옷장뿐만 아니라 삶도 단순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옷뿐만 아니라 일관계, 심지어 걱정거리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죠. 1년 후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제 창의성이 다시 들려요. 이것이 바로 최소화의 힘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면 의미가 자라날 공간이 생깁니다. PART 6. 균형 최적화 vs 최소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최적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소화해야 할까요?
사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최적화는 외부 성장을 촉진하고 최소화는 내면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구축합니다.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 시스템을 최적화하면서 마음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남은 것을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단순화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유가 확장됩니다. 함께 그들은 리듬, 즉 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PART7 결론 적게 하지만 깊게. 자,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을 최적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소화해야 할까요? 어쩌면 답은 둘 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말이죠.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소음을 최소화하세요. 의미 있는 삶은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잘 디자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하듯이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 단순함 속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창조하세요. 그 균형을 마스터할 때, 즉 마음은 가볍지만 영향력은 깊을 때 우리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활기찬 존재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미 작가입니다. 더욱더 단단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질문 1. 일본 철학자 사토 다케시는 진정한 단순함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철학자 사토 다케시 말을 인용하여 심리학 관점에서 설명해주세요. 사토 다케시의 진정한 단순함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자기결정과 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소화는 과도한 욕망과 소음을 줄이고 본질적인 것만 남기는 선택인데, 이는 심리학적으로 자아를 탐색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식별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단순함을 포기로 볼 경우 심리적 저항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는 종종 상실감, 후회,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하며 이는 심리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으로 인식하게 되면 능동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으로서의 단순함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적 집중은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단순함은 소극적인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 긍정과 가치 실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2. 사토 다케시의 선택으로서의 단순함이 현대 사회의 과잉된 정보와 소비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토 다케시의 선택으로서의 단순함은 현대 사회의 과잉된 정보와 소비 문화 속에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최소화는 과도한 욕망과 소음을 줄이고 본질적인 것만 남기는 선택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정보와 소비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사토 다케시의 말처럼 단순함을 포기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포기로 여겨질 때 상실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선택으로 받아들일 때는 능동적인 자기 결정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감정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넘쳐나는 정보와 소비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외부 성장에 치중하기보다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단순함을 포기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단순함을 포기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포기로 인식할 경우 상실감, 후회,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할 수 있지만, 선택으로 인식하면 능동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사토 다케시의 말처럼 진정한 단순함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관점은 소극적인 포기가 아닌 적극적인 자기 긍정과 가치 실현의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질문 4. 그렇다면 사토 다케시가 말하는 선택으로서의 단순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사토 다케시가 말하는 선택으로서의 단순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 줄이기, 과도한 욕망과 소음을 줄이고 본질적인 것만 남기는 선택을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물건, 관계, 일정을 정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핵심 질문 던지기. 정말 이것이 내 삶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몰입. 여러 가지 일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진짜 가치 있는 일 한 가지에 몰입하여 집중력을 높입니다. 해야 한다 대신 하고 싶은 것에 집중, 의무감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미니멀리즘 실천. 정리, 절제, 디지털 디톡스와 같은 미니멀리즘적 행동 패턴을 통해 단순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선택으로서의 단순함을 실천하면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 5. 정말 이것이 내 삶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통해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내 삶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통해 과도한 욕망과 소음을 덜어내고 본질적인 것만 남기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에서 불필요한 물건, 관계, 일정을 줄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 6위의 내용을 비트겐슈타인 철학자 언어 철학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세요. 비트겐슈타인이라면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 관점에서 삶을 최적화할 것인가, 최소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분석하자면 그는 이 질문 자체가 언어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을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철학적 문제는 종종 언어의 오용이나 오해에서 비롯되며 언어 게임, 랭거지 게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언어의 의미는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철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와 최소화의 의미 명확화. 먼저 최적화와 최소화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텍스트에서는 최적화를 자원을 가장 높은 성과로 연결하는 설계로, 최소화를 과도한 욕망과 소음을 줄이는 선택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조차도 여전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므로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를 규정해야 합니다. 삶의 형태 폼 오브 라이프 고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삶의 형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적화된 삶과 최소화된 삶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가치관, 문화적 배경, 사회적 관계 등 삶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 게임의 다양성 인정. 최적화와 최소화는 각기 다른 언어 게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환경에서는 최적화가 효율성 극대화라는 목표와 관련된 언어 게임의 일부일 수 있으며, 개인의 내면 탐구 과정에서는 최소화가 정신적 평온을 추구하는 언어 게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언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중요성.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의미나 가치와 가치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침묵하며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삶을 최적화할 것인가, 최소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언어의 의미, 삶의 형태, 언어 게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질문 자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하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질문 7. 만약 비트겐슈타인이 현대 사회의 자기계발 트렌드를 본다면 최적화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비트겐슈타인이 현대 사회의 자기계발 트렌드, 특히 최적화에 대한 집착을 본다면 그는 언어 철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적화라는 단어 자체가 맥락 없이 사용될 때 의미 없는 언어적 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는 사용되는 언어 게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최적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
이는 공허한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개발이라는 특정한 삶의 형태품 오브 라이프 내에서 최적화에 대한 집착이 개인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최적화는 성취, 성장, 효율을 목표로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외적인 목표 추구가 오히려 내면의 공허함이나 소외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셋째, 최적화라는 언어게임이 특정한 사회적 가치,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 성공이나 효율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도록 개인을 몰아갈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을 것이며 최적화라는 개념이 이러한 사회적 압력을 내면화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최적화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보다는 언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삶의 형태를 성찰하며 다양한 언어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또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삶의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질문 8.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침묵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침묵은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삶의 궁극적인 의미다. 가치에 대해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침묵하며 성찰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맹목적인 언어적 확신이나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기보다는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즉, 침묵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고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형태품 오브 라이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9. 언어게임 이론은 무엇인가요? 언어게임 이론은 언어의 의미가 사용되는 맥락, 즉 언어게임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어게임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삶의 선택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 10. 언어게임 이론이 실제로 삶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자세한 예시를 알고 싶어요. 언어게임 이론은 삶의 선택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사용되는 맥락, 즉 언어게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어게임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삶을 최적화할 것인가, 최소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기업 환경에서는 최적화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목표와 관련된 언어게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시간 관리, 생산성 향상, 성과 달성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가치에 따라 삶의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화가 정신적인 평온을 추구하는 언어게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필요한 소요를 줄이고 관계를 단순화하며 내면의 성찰에 집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사회에서는 성공이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와 연결된 언어게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나 사회운동가에게 성공은 자신의 창작물이나 활동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된 언어게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언어게임을 따르느냐에 따라 직업 선택, 인간관계, 가치관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어게임 이론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그 의미가 삶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떤 언어게임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